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문호식 가톨릭대 전임 입학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문호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가톨릭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가톨릭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은 대학들이 아마 비슷한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의 전형 중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두 개의 추천 전형이 있고요.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대학이 선호하는 학생상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충실한 고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 그리고 또 대학 입학 이후에 자신의 잠재 능력을 펼치면서 자신의 진로에서 무한한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가톨릭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2019학년도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호식 입학사정관님께서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선생님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선발 방식의 변경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평가 요소 및 전형 방법의 표준화이고, 세 번째 키워드는 추천서 간소화 및 지원 자격의 확대입니다. 네,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선발 방식의 변경입니다. 2018학년도 저희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는 학부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2019학년도 올해 수시 전형부터는 인문계 모집 단위 중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법정경학부,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부 등 4개 학부에서 세부 전공별 모집을 실시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전 모집 단위에서 전공별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부제 방식에서는 세부 전공별 모집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학과에 쏠림 현상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경쟁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대학 입장에서의 장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참고할 만한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부 전공에서는 경쟁률 등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올해 가톨릭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수시 모집 인원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작년에 비해 축소가 된 건지 확대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톨릭대학교는 1,808명을 모집하고요. 수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23명이 늘어난 1,18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7명이 늘어난 732명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올해까지 가톨릭대학교는 11년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해온 대학으로서 평가 방법은 물론 전형 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과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전형에서 졸업연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한 규정을 꾸준히 줄여가고 있으며, 고른기회 전형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그만큼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이 주겠다라는 저희 대학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싶은 수험생들은 이 점을 고려하셔서 적극 도전하시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키워드도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대학의 두 번째 키워드는 평가 요소 및 전형 방법의 표준화입니다. 본교는 타대학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19학년도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소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없는 요소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 전공 적합성 안에 학업 역량이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타대학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반영한 어떤 결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 평가 항목에 있어서도 올해 타대학에서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세부 평가 항목으로 표준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대학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면서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의예과는 예외적으로 1단계에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예과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1단계 3배수의 학생을 서류종합평가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가 요소 및 전형 방법이 또 표준화가 됐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면접 평가 요소도 마찬가지로 좀 표준화가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가톨릭대 면접 평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면접 평가 요소는 아직 표준화하진 못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공통문항을 활용해서 면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공통문항 형식이 폐지됐고요. 지원자의 제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면접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1인당 면접 시간은 저희 성심교정 같은 경우에는 10분 내외의 면접을 진행했었고요. 의예과 및 신학과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기반 면접 이외에 인적성 면접이 추가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20분 내외의 면접을 실시하였었습니다. 면접평가 요소로는 서류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이 빠진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소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공적합성 요소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인성이 30%, 발전 가능성이 20%의 어떤 평가 비중을 갖게 됩니다. 면접 전에 면접관 교수님들이나 전임 사정관들이 제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이후에 학생 개개인에 맞는 어떤 면접 질문을 만들게 되고요. 학생 1인에 대해서 면접관 2인, 의예과는 면접관 3인 이상의 면접관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학생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면접 전에 저희 학교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라면 지원자가 수행한 활동에 대해서 사례별로 잘 정리하고 또 자신감 있게 자신이 왜 가톨릭 대학교에서 선발해야 되는 인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키워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톨릭 대학교 세 번째 키워드는 추천서 간소화 및 지원 자격의 확대입니다. 먼저 2018학년도에 저희 대학에는 추천자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추천자 전형의 명칭이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추천자 전형의 명칭에 맞게 작성 양식이 포함된 별도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지원 자격 서류로 활용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추천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예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추천서의 작성 양식을 폐지하고 추천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도록 추천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본교의 대표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및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서는 작년까지 졸업연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졸업연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또 고른기회 전형에서 서해 5도를 추가하여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함께 가톨릭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 그리고 서류평가 방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2019학년도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의예과와 신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37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선발 비율은 3배수의 학생을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해서 2단계에서 1단계 70% 성적과 면접 30%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인이 지원할 수 있고요. 선발 전형 방법에 있어서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의예과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가영, 영어, 과탐 두 과목의 평균 중 3개 영역 1등급과 한국사 4등급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1단계 선발 비율이 5배수에서 3배수로 표준화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 모집 인원이 작년에 24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선발 비율이 3배수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체 면접 대상자가 되는 인원은 120명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모집 인원이 확대된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종합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에서 30%, 전공 적합성에서 35%, 인성에서 20%,
발전 가능성에서 15%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제출 서류에 나타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 요소에 따라 종합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총점 순에 의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선생님, 우리 학생들을 대신해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제 가톨릭대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인성과 관련해서 서류나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디에 역점을 두면 좋은지 이런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대학교의 인재상이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류적 리더 양성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학은 인성 요소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 평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면접에서는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요소는 전공 적합성인데 저희가 인성을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저희 학교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성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을 먼저 뽑겠다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대학에서는 인성 요소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대학에서 바라보는 인성은요, 이번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지녀야 될 여러 역량 중에 공동체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인성에 대한 정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생활기록부에서 평가되는 내용은 학생의 활동 중에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소통할 줄 아는 그런 학생,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한 활동이 있다면 또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다면 또 그리고 주위로부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럼 가톨릭대학교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톨릭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생명공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으로는 생명 간호 관련 일을 희망하고 있고요. 1, 2학년 교육효과 내신 평균은 2.89 등급이고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 2.83 등급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지금 입학사정원이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15초 동안 시간을 드릴 거예요. 가톨릭대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자기 PR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시작.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느끼며 생명 분야에 깊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나라가대의 학교 소개를 들으면서 사랑과 봉사정신을 지니며 배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가톨릭대학교가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아주 또박또박 말 잘했고요. 선생님께서 집중하고 듣고 계셨습니다. 자, 선생님,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생명공학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당 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저희 대학의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생명환경학부의 모집 인원은 33명입니다. 학부제 선발 방식으로 모집하는 단위이고요. 작년도 경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2명의 학생을 모집했고요. 308명이 지원해서 전체 경쟁률은 9.63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3배수의 학생을 서류 종합평가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자, 현재까지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은 어떨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모의고사 내신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 4등급, 3등급으로 평균 3등급을 유지했었고요. 수학은 3등급, 2등급, 2.5, 3.5등급으로 약간 하락세이지만 평균은 2.75등급이었습니다. 영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했고 평균 역시 3등급입니다. 계속해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원점수하고 백분위를 같이 병기를 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수학 가형은 80점에 2등급, 영어는 4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 1 4등급, 생명과학 1 5등급으로 국수탐 3개 영역의 평균이 2.83등급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 교과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교과 성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학생이 원했던 부분이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 부분에서의 그 평가를 보자면 전반적인 원점수나 표준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그런 분포를 봤을 때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그냥 전형적인 중간 형태의 3등급 정도이다라고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로 전공적 합성 부분하고도 평가 항목이 연결되는 그 계열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2학년 과정에서 생명과학 1을 배우고 생명과학 2를 3학년 1학기 때까지 만약에 이수를 했다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학교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과목 선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창체나 독서 활동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딱히 전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이 다 글쓰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교과 성적에서의 세특 부분도 성실하고 뭔가 인성 부분은 있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세기가 있는 과학 관련한 내용들은 없었던 점이 조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과목별 성적 분포를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고른 어떤 형태의 3등급의 평균적인 성적대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였고 어느 정도 성실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심화 과목으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갈수록 성적이 약간 원점수가 하락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애매한 성적대의 교과 수능 그 상관도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 국수탐에서 10점 정도의 표준 점수 합을 위로 올려서 쓰는 것이 수시 전형에서의 어떤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고민했던 바가 어떤 거였냐면 대단히 이렇게 진폭이 크다. 즉 성적에서의 어떤 낙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게 낙차가 크다라기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과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여준 그런 내공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국어는 안정적인 2등급을 계속 받게 됐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긴 했지만 실제로 교과에서 먼저 2학년 교과에서 선행지수로서 나왔던 부분에서 교과 성적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학년 기하와 벡터 부분이 포함되는 이 부분에서 약간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최고점의 원점수가 80점에 불과했다라는 점이 조금 좀 못내 아쉽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84점 정도나 88점까지는 수학 가형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고 가장 아쉬운 점이 영어인데 영어의 진폭이 이렇게 큰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영어를 80점 정도의 목표가 될 때까지는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물리하고 생명과학을 꾸준하게 선택해서 공부한 부분은 상당히 돋보입니다만은 원점수 자체가 상당히 약하니까 최소 한 30점대 중후반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인 3등급이고 수능에서는 인서울 정도의 끝선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학생 성적대에서 가장 많이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수시 지원에 있어서 학교입니까? 아니면 학과입니까? 저는 학과보다는 학교를 더 보는 편입니다. 학과보다 학교를 더. 학교를 네, 더. 네, 네. 네. 충분히 그렇게 느껴져서 하는 얘기였고요. 제가 지금 시간상 다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개인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학생이 논술 전형을 선택했었을 때와 종합 전형을 선택했었을 때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숫자로 표현을 해드렸으니까 꼭 그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비교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종합전형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자들의 요소에 의해서 학생의 합불이 좌우될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학생의 인성이라든가 성실성 부분에서는 잘 드러났지만 약간 모호한 형태의 그런 성적대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논술과 종합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학생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대학이라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자, 비교과 기상의 평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 봉사활동은 맑음이고요.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은 흐림, 진로 활동은 빕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평가를 했던 것대로 수상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상실적이 국어하고 영어와 관련된 수상실적이었고 과학이라든가 수학 부분에서 수상실적이 없어서 약간 좀 계열 관련성한 수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글쓰기라든가 이런 방향이어서 흐림을 주게 된 거고요. 자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인성이 충분히 잘 드러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느껴져서 맑음을 주게 됐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무언가 한 것은 있는데 학생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흐림이었고 봉사 또한 자율하고 마찬가지로 배려나 나눔에 대한 행동 특성은 상당히 좋았으나 그리고 좋았고 종합의견 등에서도 그런 영역상에서의 맥락화가 이루어진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부분에서 제가 B를 준 이유는 진로에 대한 행사 참여는 분명히 있었는데 마찬가지 그 동아리하고 마찬가지로 학생 스스로가 진로에 대한 탐구했던 부분들이 좀 빈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인데 학생이 선택 과목이 그런 부분에서 생명과학 부분에서 없었다라고 한다면 독서에서만큼이라도 무언가 그 전공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탐색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될 텐데 국어나 사회 성적과 그 수상 실적은 상당히 맥락화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자연계열 쪽에서의 그런 두드러진 부분을 읽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학생 자료를 살펴보셨을 텐데 먼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가지 요소가 뭐 뛰어나다고 해서 그 점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사실 없고요. 또 이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불합격하는 사례도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평가 요소에 맞게 그 각각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좀 본 느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학년 때의 기록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2학년 2학기까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이라는 어떤 인상은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이 학생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세특이 거의 모든 교과에 있어서 쓰여져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역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감안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과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 등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또한 주로 수상이 글쓰기 부분과 좀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서 수상이라는 결과물을 이뤄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역시 학업 역량에서 저희 대학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봉사 시간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많은 봉사 시간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발성이나 빈도 역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봉사 시간에서는 굉장히 인성과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요. 네. 또한 이제 그 인성과 관련한 부분이 봉사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칭찬의 인물로서 어떤 선정이 된다는 등 어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종합 의견 등에서 인성 관련한 추가 요소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성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일단은 저희가 그 뒤의 내용은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가톨릭대 입학사정관과 안성환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 오늘 어땠어요?
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메일로도 저희가 상담 내용 보내드리니까요.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 문호지 선생님께서 또 자리를 해주셨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직접 들려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안성환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